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자신이 나무 자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나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고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중에서 극소수는 땅에 떨어져 썩어 거름이 되는 대신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썩어서 흙이 되고 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자신이 머물렀던 나무에 흡수되어 새순으로 새 가지로 새 잎으로 돌아옵니다. 기자 자신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갇혀 질문을 합니다. 변화의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이 멸문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 임종석 전 실장님도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좀 지도부에 재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합니다.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나무는 조용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가지가 흔들리고 가지에 달린 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부드러운 훈풍이 몰아치면 정겨운 소리가 나고 거센 바람일수록 나무에서 나는 소리는 커지고 거칠어집니다. 사나운 태풍이 몰아치면 가지는 물론이고 나무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지에 나뭇잎을 다 달고서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의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은 또는 불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계획 세력에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실장께서 왕십리에서 시행하신다고 하고 논내에서 많이 집중이신데 좀 추가로 설득을 해 주시나요? 이 총선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판단과 또 개인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매우 많고 또 수많은 후보 중에 결국 한 사람의 후보만 선정이 되고 다른 후보들은 또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서로 의사는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의견을 저희도 존중하겠지만 또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당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고 우리 당원들이 부여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양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책임자들이 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얘기가 있어서 당내에서 필요한 경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해당 지역이 지형이 어떤지, 또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이런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현역 의원이 있는데 왜 현역을 뺀 경쟁력 조사를 했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합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역 의원 A와 상대 후보의 경쟁력, 아닌 다른 후보, 상대 후보의 경쟁력, 이런 걸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가상의 후보들과 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과연 당 지지율에 따른 득표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사에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왜 조사해서 가상대기를 뺐느냐 뭐 그런 불만 가지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건 조사는 조사일 뿐인 것이죠. 물론 그것도 본인들로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온 이후에는 그런 조사조차도 잘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내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이나 이런 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서 마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당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데 쉽게 현혹될 만큼 그렇게 시민의식이 낮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당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깐만 그 얘기 마저 할게요. 그냥 하시는 김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에 우리 탈당을 하시는 분도 우리 당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성원이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